미적분의 노예들. 자, 과제가 어디까지였었냐면 주주도금 인정하고 무슨라고 해서 대각공식 반각공식 그냥 쓰라고 준 것 같은데. 네? 대각공식 반각공식 쌤 빼고 숙제 줬나요? 네. 아, 너무 친절하다. 네,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랬구나. 그럼 사인이 신코코신이고 코사인이 코코신신이고 사인 역수를 코시컨트, 코사인 역수를 시컨트. 그렇게 둔 이유는 나중에 미분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코사인 역수가 시컨트야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거기 150쪽까지 문제를 쭉 풀어봤을 텐데 149쪽까지였나요? 네. 150. 150쪽까지였을 텐데 거기 뭐 발전 문제 293번 잘 안 될 거고 네. 나머지 앞쪽에 있는 내용들은 크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148쪽에 어려운 게 있었나요? 거기부터 익히 문제 시작되네, 그지? 148에 어려운 거는 몇 번? 괜찮아요. 149쪽은요? 290번 덧셈 정리로 사인은 신코코신, 코사인은 코코신신으로 쪼개면 지워질 거 다 지워지면서 간단한 삼각함수 나옵니다. 네. 이 나쁜 사람. 이렇게 대충 설명하다니. 아니 그러니까 거기 봐봐. 사인의 x 더하기 3분의 4파이잖아. 그럼 이거는 신코코신으로 쪼개면 돼. 근데 3분의 4파이 기분 나빠 안 나빠? 나빠. 나쁘면 파이를 빼야지. 네. 파이 지우면 앞에 뭐 생긴다? 마이너스 생긴다. 그럼 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그거 각변하면 끝이 나요. 네. 네. 그럼 이거는 미적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수원에 각변하느냐 조금 미흡했다라는 점. 네. 끝? 확인해 보시면 되고 150쪽에 293번은 네 오늘 진도 나가고 나서 시간이 나오면 한 번에 풀이를 하겠습니다. 해줄까 지금 그냥? 하자. 어차피 상황 저기 탄젠트 덧셈 정리할 거니까 그럼 290번만 먼저 풀이를 할게요. 나머지 문제는 다 괜찮았어? 저는 292번. 292번 네, A 2번 별로였어? 아, 조금. 그래서 네, 갑자기 그럼 292 2번이랑 그 다음에 293번이랑 이렇게 두 분랑 같이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292 2번 보니까 ABC에 대한 삼각형에서 AB랑 AC끼리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일단은 내가 이 삼각형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꼭지각 A로 가면서 자, BC까지의 길이가 똑같도록 한 이등변을 그려놓고 생각을 하고 자, A 쪽에 이 각을 알파, 그 다음에 B 쪽에 한 밑각을 베타라고 줬습니다. 그럼 여기 C 쪽의 밑각도 뭐가 되는 걸까? 베타가 된다는 생각인 거네. 그쵸? 자, 여기에서 탄젠트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더한 값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두 개 더하는 것보다 베타를 하나 생각하기 편하지 않을까? 너네 세 개 다 더하면 몇 도일 거니까? 180도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이제 파이 마이너스 베타라고 적어도 될까? 이거 두 개 합이 180도에서 베타를 만까 뺀가? 요래. 그치? 그러면 파이는 탄젠트 주기니까 주기 빼면서 탄젠트의 마이너스 베타가 2분의 3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거고. 탄젠트 우함수 기함수. 기함수. 그럼 마이너스 나오면서 상쇄될 거니까 탄젠트 베타가 몇 분인 건데? 2분의 3임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가계 표현을 정리를 하면 되는데 탄젠트 베타가 있으니까 이거 덧셈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마 탄탄 탄 풀탄이죠. 탄젠트 베타가 있으니까 이거 집어 넣어주면서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탄젠트 알파가 방정식 풀면 된다 이런 느낌이죠.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삼각형이기 때문에 세각이 알파인 걸 쓰고 각변을 잘 활용하자 라는 얘기였습니다.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네, 293번으로 가볼게요.
아니 수원할 때 탄젠트의 역함수 안 구했어? 안 구했죠. 구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 가서 합니다. 미안 돌려서. 자, 거기 지금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탄젠트 그래프가 정의되어 있고, 자, 역함수 얘기할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뭘 한 거냐면, 증가하는 범위만 그대로 1대1 대응이 되는 범위에서만 정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탄젠트의 역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했냐면 gx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뜬금없이 우리한테 g의 4분의 1에다가 g의 5분의 3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럼 우리 하나 생각해보자. 탄젠트의 역함수식을 구할 수 있을 리가 없어. 그럼 역함수 정의를 좀 생각해볼까요? A에 대응되는 F의 함수값이 B라고 했을 때 그의 역함수를 우리가 뭐 F 인버스라고 얘기를 하면 FA가 B인 걸 통해서 F의 인버스 B가 무엇인 거? A인 거. 정의역과 치역의 함수값이 자기가 바뀌는 느낌이다. 그렇죠? 그럼 이러한 역함수 함수값을 구하는데 나한테 주어진 것은 원래 함수식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의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긴 모른단 말이야. 그럼 이 값을 하나 우리가 세타 1이라고 정의를 해볼까요? 왜냐하면 각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탄젠트 값인 거니까. 그치? 즉 여기 있는 이 4분의 1은 탄젠트의 함수값이 된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치? 그럼 얘를 세타 1이라고 두면 자,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 F의 세타 1이 몇 분의 몇이 된다는 사실을 4분의 1 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죠. 근데 함수 F가 지금 무엇으로 정의되어 있냐면 탄젠트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고 나서 탄젠트의 세타 1이 4분의 1로 표현되는 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지 않을까? 얘는 세타 누구로 두면 될까요? 2로 두면 되겠죠. 그럼 탄젠트의 세타 무엇이 2가 5분의 3이 된다 이 말입니다. 컷? 자, 이걸 이제 그래프에서 좀 유리하게 본다 치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 탄젠트 그래프에서 함수값이 4분의 1 되는 곳이 있을 거야. 그치? 그 정의역이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이 정의역값을 지금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G의 4분의 1. 근데 그 정의역이 각으로 표현될 거니까 세타 1이라고 적어준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함수값이 5분의 3이 되는 순간에 어떤 각이 있을 건데 그 각의 값을 구하는 거라서 내가 얘를 지금 당장을 모르니까 세타 2라고 적는 거죠. 특수각에 대한 함수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세타 1과 세타 2에 나는 뭘 찾고 있는 과정이냐면 합을 찾고 있어요. 그럼 이제 주어진 정보와 물어보는 것을 한번 다 같이 적어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궁금한데 탄젠트 값이 두 개가 나와 있네. 그럼 누구의 덧셈 정리를 써보겠다?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써보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1마 탄이니까 2개 곱하면 1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5분의 3 맞죠? 자, 그 다음에 탄플탄이니까 2개 더하는 식 만들어질 거라서 4분의 1 더하기 5분의 3이 되는 거고요. 자, 분자분모에 20 곱하면 되니까 20 마이너스 3분의 20 곱하게 되면 5 더하기 4, 3, 12 17분의 17이니까 딱 얼마나 돼요? 1이 되버리네. 탄젠트 값이 1 되도록 하는 정의역은 지금 이 예각 범위에서 몇 분의 파이가 될까요? 4분의 파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느낌이 좀 온다죠. 이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긴 해요. 그래서 역함수 정의 잘 쓰고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주의 깊게 잘 바라보시고 이제 쌤이랑 탄젠트에 대한 이 덧셈 정리를 활용하는 내용들이랑 대각이랑 반각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하러 갈 겁니다. 자, 어렵게 설명할 생각 하나도 없고 그냥 쉽게 갈 건데 자, 여러분들 의식에 자리 잡아야 되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탄젠트의 덧셈 정리에 대한 활용입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앞으로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할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왜 때문에 그런 개념이 생기는지 하나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 우리는 항상 예각만 볼 거예요. 왜냐면 두 직선이 각을 이루게 이렇게 해서 교점이 하나 생기게 만든다 치면 교각은 지금 이렇게 두 쌍이 생기거든요. 근데 하나는 항상 둔각일 거고 다른 하나는 항상 무슨 각일 건데 예각일 건데 우리는 이 예각을 측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예각으로 고정시켜놨어요. 수학에서. 그런데 그 약속을 모든 사람이 알리가 할 수 없어? 없자. 너는 처음 알았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는 전부 다 예각을 관찰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 예각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왜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두 직선의 이런 각을 찾을 수 있지? 자, 왜냐하면 우리가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의 기울기를 여기 있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쵸? 그럼 이 m1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쌤이 m1이라고 본다 치면 이 m1이라는 값이 탄젠트 뭐로 표현될 수 있다? 알파로 표현될 수 있다. 이 생각이고요. 이해했어? 그 다음에 직선 하나를 더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어서 이 m2의 기울기를 또다시 탄젠트 값으로 표현하면 m2는 자, 요각을 이제 베타로 줬을 때 양의 방향에서 회전된 정도로 베타를 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뭐가 될 거다? 베타가 될 거다. 자, 요 내용까지는 수원하면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글직선의 이름 예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요각이잖아. 알파랑 세타 더하면 누가 나와야 될까? 베타가 나와야 돼. 그럼 이 각의 관계 정리해서 나는 세타가 궁금한 거니까 이게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이니까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은 베타에서 몇 뺀각이다? 알파를 뺀각이다. 탄젠트 값이 있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물었는데 그럼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써보자는 사상이지 않을까? 그러면 탄젠트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마탄탄 1풀탄탄 1풀탄탄이니까 1 더하기 m1 곱하기 m2 그 다음에 분자에는 두 직선의 기울기에 차이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 값을 통해서 앞으로 나는 두 직선의 이루는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돼요.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근데 연습하기 전에 얘기부터 하자. 근데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 공식에 뭐가 씌워져 있냐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요. 이 절대값의 의미를 거기 하나 적어놓는데 절대값을 씌운 이유는 내가 구한 각의 크기를 예각으로 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적어보시면 돼요. 이게 왜 예각으로 한정되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우는지 쌤이 하나 예시만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 볼게요. 자, 여기 기울기 m1 잡아놓고 요각 알파라고 하면 얘 분명히 탄젠트 알파가 됩니다. 맞죠? 자, 굉장히 완만한 또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놓고 얘의 기울기를 m2라고 잡고 자, 여기 회전된 양을 베타라고 보면 얘는 탄젠트 베타가 될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현재 우리 눈에 두 직선이 이룬 예각은 여기 바깥쪽에 세타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세타에 대해서 또다시 각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 각을 알파랑 베타를 이용해서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은 여기서 만들어진 개념이니까 요각 크기를 한번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얘랑 얘랑 더해서 베타 되는 거니까 요각이 결국 베타에서 알파를 뺀값이 될 겁니다. 두 개 더해서 베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이 세타라는 각은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각에 대해서 두 개 더하면 몇 도가 되는 거라서 180도 되는 거라서 얘는 파이에서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보았을 때 우리가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이 각이 무슨 각의 형태가 있냐면 둔각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 그럼 탄젠트 값은 둔각일 때 어떤 부호를 갖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6의 파이일 거니까 지금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이런 둔각이 있다면 탄젠트 값이 무슨 수가 될까요? 음수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음수가 나오는 게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아닌 거잖아. 그럼 나는 얘를 다시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보였는데 네가 만약에 음수로 나왔어. 그럼 분명히 얘는 예각은 아닌 거겠네? 그럼 나의 예각은 어땠을까? 반대편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둔각이 된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럼 얘를 예각으로 바꾸긴 할 건데 그럼 바꿀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가 찾는 예각은 그러면 다시 탄젠트에 뭘 찾아야 되냐면 파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찾아줘야 돼. 이 값이 되면 무슨 수가 될 거고 양수가 될 거고 이게 예각이 되는 거니까. 이해했나요? 자, 그럼 얘를 한번 보자. 각변 아니죠? 탄젠트 주기가 뭘까? 파이니까 얘는 탄젠트에 마이너스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고 탄젠트 원수 기함수?
기함수. 그럼 마이너스 갖고 나오면서 네가 마이너스 탄젠트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야. 양수값을 찾으면. 즉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나왔다 치자. 등각을 구한 거죠. 그럼 얘가 구하려면 다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근데 결론을 보니까 내가 구한 값에서 뭐만 바꾸면 되지? 부만 바꾸면 1이야. 그럼 이 값이 결국 얼마가 된 거니까? 1이 된 거니까 이때 이 값이 무슨 값이겠구나? 예각이겠구나 내가 구하는. 그럼 탄젠트 값이 1 되는 예각이 몇 분의 파이가 됩니까? 4분의 파이다. 이 과정을 거치자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러면 이 값의 크기는 달라지는 걸까? 등각일 때 구한 거랑 예각일 때 구한 거랑? 아니지. 크기는 갖고 뭐만 다른 상태니까? 부만 다른 상태니까 그런 예각을 관찰하려면 그냥 부만 바꾸면 된다는 생각이야. 그럼 이 과정들 모조리 이제 다 뭐 하면서? 생략하면서 아 부만 바꾸면 되는구나. 그래서 무슨 값을 씌워버리겠다? 절대값을 씌워버리겠다. 그럼 무조건 무슨 값이 표현이 돼요? 예각이 표현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자, 이 값이 탄젠트에 세타라고 하면서 얘를 예각으로 고정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사실 등각일 수도 있고 무슨 각일 수도 있냐면 예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자, 이 맥락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끝나요? 그럼 이렇게 해보자. 쌤이 기울기가 2인 직선이랑 기울기가 3분의 1 직선을 그었어요. 자, 이제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뭐야? 각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졌네. 그럼 여기 두 직선의 이유는 무슨 각이? 예각이 결정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나는 이 세타 값에 대한 탄젠트 값을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예각이 아닌 값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산하고 나서 음수가 나오면 무슨 값 씌우면 된다? 절대값 씌우면 된다. 자, 그러면 얘가 여기 각이 알파인지 베타인지 우리가 고려할 필요도 없어. 왜? 어차피 뭐 무조건 무슨 값 씌울 거니까? 절대값 씌울 거니까. 사실 네가 베타가 되고 네가 알파가 돼도 여기 있는 값은 부호만 바뀔 뿐인 거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여기에서 그냥 어떤 탄젠트의 하나의 알파의 값이 축과 이동각을 알파로 분단치면 이렇게 표현될 거고 축과 이동각을 이렇게 베타로 분단치면 여기서 탄젠트 베타 값이 어차피 얼마일 거니까 1일 거니까 기울기의 계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단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고 세타는 그냥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아무렇게나 둬도 상관없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둬도 상관이 없다? 없다. 어차피 무슨 값 씌울 거라서 절대값 씌울 거라서 이해했죠? 자,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탄젠트 덧셈 정리를 쓰면 1마탄탄이 아니라 1풀탄탄이니까 1 더하기 2개 뭐한다? 곱한다. 몇 분이면? 3분의 2. 자, 그리고 나서 그의 차이를 계산할 건데 우리 절대값 씌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3분의 1에서 2를 빼는 사람도 있을 거고 2에서 3분의 1을 빼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근데 절대값 씌우면 결과가 어떨 거기 때문에 같을 거기 때문에 자, 웬만하면 큰 수에서 어떤 수를 빼는 게 작은 수를 빼는 게 당연히 계산이 더 유리하겠다. 그렇죠? 그럼 분자에 나누는 게 3분의 5가 되고 분모에 나누는 건 3분의 5가 돼요. 무슨 일이고 얼마지? 1이죠. 그럼 이 예각의 수는 무조건 몇 도가 되는 거야? 45도로 표현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한테 이 직선이 A점을 1위로 하나 잡았는데 이렇게 이 직선까지 수선해가지고 내렸더니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4였대. O의 길이 구하래요. 얼마일까요? 45도니까 1대 1대 루트에서 4루트 2가 하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이러한 점에서 이제 직선 내려가지고 수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 만들었는데 거기에 어떤 길이를 줬다? 가계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됐나요? 끝.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가계 형태를 관찰하는 내용들은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일반화를 하나 해보갑시다. 각 직선의 기울기가 M1M2고 요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럼 탄젠트 세타는 어차피 얘는 자 여기 1마탄탄인지 1풀탄탄인지 헷갈리지. 그치?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 거야. 두 가지 차이인 겁니다. 그럼 1풀탄탄이 1 더하기 5 곱하기 뭐예요? M1 곱하기 M2인데 자, 두 직선의 기울기에 차이가 들어갈 건데 무슨 값 씌우면서? 절대값 씌우면서 마무리하겠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수능을 치고 나면 알바를 할 거잖아. 그치?
아무튼 근데 너네들이 택배 스마트를 하러 갈 이유는 없긴 하겠지. 자, 어떤 남자아이가 누구로 하지? 우리 태안이를 해볼까? 미안해. 누구 하지? 아 그래 누가 있다. A 암기씨가 A가 수능을 끝나고 알바를 하러 갔어요. 알바 자리를 막 구하려고 했는데 자 춥고 따뜻한 데서 일하는 모든 자리는 다 나갔어. 당연하죠. 수시로 미리 붙은 아이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 이 친구는 정시 파이터였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일할 자리는 힘들고 춥고 배고픈 자리밖에 없겠다, 그치? 그래서 택배 스나타라고 왔던 거야. 택배 스나타라고 왔더니 물건이 막 쌓여있어. 내가 옮겨야 될 짐들이 이렇게 쌓여있었던 거지. 이렇게 정사각형의 택배 상자 박스가 5개가 이렇게 예쁘게 쌓여 있었어요. 자, 이게 쓰러지면 안 되니까 줄로 칭칭 감겨 있었거든. 근데 이 CJ라는 줄이랑 그 다음에 CK라는 줄이랑 분홍색 줄로 이렇게 탁 연결이 돼 있었네. 그래서 이거 이제 보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오씨, 아씨, 나 여기 있는 각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배운 사람이거든 하면서 알바 잘리겠죠. 일단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지? 어쨌든 벌 수 있다 이 생각이에요. 여기부터 시작하면 결국에는 무엇이 이루는 각입니까? 직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물론 이 정사각형 향면 길이가 안 정해져 있으면 자 삼각비는 전부 다 비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1로드든 2로드든 3로드든 A로드든 답은 어떨 거다? 같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그럼 가장 간단한 게 뭐 두는 게 제일 편할까요? 1이라고 하는 게 제일 편안하겠다. 그치? 그럼 처음에 걔가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미적분을 배운 잘 아는 거지. 이렇게 삼각형의 세변기를 아는 거니까 요각에 대한 무슨 법칙을 쓸 수 있다는 느낌?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는 느낌으로 코사인 세타를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얘가 미적분을 배운 애야. 그러고 봤더니 너 직선이네. 얘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인지 그랬더라. 이겠죠. 너도 직선이네.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죠? 1인 직선이죠. 그럼 난 미적분 배운 자니까 이 탄젠트 세타를 그 직선이 이루는 각으로서 해석을 하겠다는 거죠. 기울기를 통해서. 그럼 1 더하기 5 곱하기 뭐래? 2 곱하기 1에 뭐 빼기 뭐로? 2 빼기 1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래서 얘가 3분의 얼마? 1이라는 탄젠트 값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택배회사 사장이 막 있다가 아니 어쩌다 보니까 여기는 제2에서 이 직선에다가 수선을 봐야 되니 이 길이가 얼마인지 측정이 필요했던 거야.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있을 수도 있지. 그치? 자 그럼 여기는 이 H 길이를 어떻게 찾냐 이거죠. 이제 세타를 포함하는 무슨 삼각형이 결정된 거고 직각삼각형이 결정된 거고, 여기 세변 길이 중에서 우리가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건 어떤 길이만 합니까? C에서 J까지가 되는 거죠. 물론 길이는 주어진 상황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여기가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탄젠트 값이 3분의 1이면 여기 밑변과 높이의 비가 몇 대 몇일 거라서 3대 1일 거라서 여기 H는 여기가 3H고 그럼 피타고라스 잘못 따서 얘는 루트 몇 H일 거라서 10H가 될 거라서 후후 날라가고 정리하면 H 값이 루트 2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너스를 받고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들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있다. 끝!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내가 진짜 별짓 다 한다. 힘들어. 자 151쪽에 보면 전부 다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무엇에 대한 각에 대한 설명과 문제들입니다. 눈에 보입니까? 자 다음 페이지 152쪽에 넘어오면 자 이제 거기 있는 정사각형들은 택배 상자로 보일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 선들은 기울기가 얼마인지 명확히 드러난다는 게 눈에 보일 거고. 됐나요? 자 부지런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개념 익힘 6번이랑 7번 같은 경우는 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을 그냥 한번 복귀하는 건데 덧셈 정리를 통해서 좀 더
화려한 계산들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 그래서 얘는 쌤이 따로 설명을 안 할 겁니다. 보시면 되고 거기 한 페이지 더 넘어와서 상기평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익힘 7번을 그대로 쌤이 해석하면서 풀어줄게요. 숙제가 자꾸 너무 많아지는 느낌이야? 자, 거기 P라는 점이 하나 잡혀있는 좌표평면상에 0,A라고 잡혀있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좌표평면상에 A라는 점 1,0과 같이 X축에 B라는 점 2,0이 잡혀있습니다. 자, 이제 P를 연결한 선과 PB를 연결한 선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두 선분이 이루는 여기 예각 쪽의 값을 세타로 표현하기로 했고 A는 문제 조건에서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탄젠트 세타를 A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라 되었어요. 탄젠트 세타에서 세타는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는 게 보입니까? 그럼 이 각 직선의 기울기를 표현해야 되겠죠? 자, 이 직선 L1의 기울기는 x 증가량이 1일 때 y 증가량이 마이너스 n이다. 기울기는 무슨 a가 된다? 마이너스 a가 된다. 자,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그렇지, 2분의 a가 되겠다. 그죠? 뭐 음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세타 값은 탄젠트의 덧셈 정리니까 탄젠트 세타입니다. 1 플러스니까 2개 곱하면 1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 자, 뺄 건데 무슨 값 씌울 거야? 절대값 씌우고 어차피 a가 양수인 거니까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 빼야 되고 요거에서 요거 빼야 되는데 누구에서 누구 빼는 게 식의 모양이 예쁠까? 마이너스 2분의 2에서 그렇지 마이너스 1 빼는 게 양수 표현이 만들어지니까 그게 몇 분의 a? 2분의 2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굳이 절대값 씌울 필요가 없죠. 분모도 양수, 분자도 양수가 된 거니까.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마무리된 단계고 그럼 위아래로 이 식 곱하면서 주어진 식은 2 더하기 a 제곱분의 a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1절이에요. 자, 그러고 났더니 자, 이번에서 물어보는 게 이 탄젠트 세타에 무슨 값을 찾는 거냐면 최대값을 구하래. 아니구나. 세타의 값이 최대일 때 자, 그대로 a의 값과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오. 아니 생각을 해보자. 탄젠트 세타를 A로 표현하라 해놓고 나서 갑자기 탄젠트 세타의 최대가 아니고 누구의 최대? 세타의 최대. 세타는 탄젠트의 정의어죠.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저 세타는 분명히 예각일 거라서 좌표평면상에서 탄젠트 값이 가질 수 있는 예각 범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탄젠트 x는 분명히 함수값이 양수다. 그리고 뭐 하고 있는 그래프냐면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예요. 그럼 여기 대응되는 정역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응되는 함수값 탄젠트 세타로 점점 어떻게 될 겁니까? 커질 거니까 탄젠트 세타, 여기는 세타의 최대를 구하라는 말은 곧 탄젠트 세타가 뭐 되는 상황을 찾아도 좋다, 최대되는 상황을 찾아도 좋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 세타의 값이 최대이다라는 표현이 자 어떤 표현으로 연결이 되냐면 탄젠트 세타가 최대일 때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A로 표현된 식의 최대를 찾자라는 얘기예요. A가 0보다 큰 상태에서. 자,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분모에 2차식이 들어간 분수함수 왜 그린 적이 없어요. 이제 그릴 거예요. 오늘 말고 나중에 미분을 다 배우고 나서 초월함수 그래프 그릴 거고 자, 그럼 오늘은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자, 이 생각이야. 한번 얘들아 잘 들어봐봐. 너네 이렇게 돼 있었어. 쌤이 분수식의 최소를 찾으라고 하면 찾을 수 있겠어요? x가 얼마일 때 최소일까요? 그런 생각을 가진 이유는 뭡니까? 분모가 어떨수록 클수록 전체는 작아질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질문. 자, 여기 있는
이 식이 x가 1부터 5까지에 있을 때 최소값 찾으라고 했어요. 얘는 바로 정하기가 힘들죠. 왜? 누가 변함에 따라서, 분모가 변함에 따라서 분자도 변하는 거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첫 번째 무슨 함수를 배웠습니까? 유리함수를 배운 겁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유리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아니, 변수가 양쪽에 있으니까 보기가 불편한 거야. 그러면 변수를 한쪽으로 몰면 되지 않을까? 위아래로 x를 나눠요. 그럼 분자는 상수로 고정되거든요. 그럼 후후 분배되면 얘는 2 더하기 몇 분의 몇이 됩니까? x분의 3이 돼요. 그럼 굳이 유리함수 그래프를 안 그린다 치더라도 다시 이 식의 최소를 구하려면 분모가 어떨수록 좋을까?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클수록 좋다. 그럼 이게 틀리려면 이 x분의 3이 또 어떻게 돼야 될까? 커야겠죠. x분의 3이 틀리려면 x는 어떨수록 좋죠? 작을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x가 1일 때 이 정식식의 최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 변수는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분자 분모에 나누어져 있으면 어느 쪽으로 몰아준다는 생각? 한쪽으로 몰아준다는 생각.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a로 위아래를 나눠서 1이 5분의 2에다가 a분의 2에다가 a가 더해질 거니까 곱이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역수의 합골이네. 그럼 이 전체의 값이 나는 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분모의 값이 최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고 소가 되기를 원하는데 역수꼴의 합이고 곱이 상수로 정해진 역수꼴의 합이고 동시에 a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뭐가 떠오르죠? 상기평이죠. 상기평 a 더하기 b는 뭐가 또 나타나야 됐습니까? 2루트 ab보다 그치? 그래서 이때 ab가 양수일 때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양수 조건에서 이런 역수꼴의 합은 평원화 같겠죠. 상기평식 쓰면 2루트에 2배 곱하면 어차피 상수가 될 거니까 후 하면서 얘는 몇 루트 몇 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2루트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다. 그래서 얘가 최소니까 이 값이 들어가자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탄젠트 세타의 최소값은 2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문제는 그때 누구 값도 찾아야 됩니다. A 값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언제 최대 최소가 있는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상기평은 어쨌든 등호가 성립할 때 최대나 최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등호가 생기는 조건이 뭐였죠? A랑 B가 서로 어떤 값일 때다? 같을 때 등호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 A라는 값이랑 A분의 2라는 값이 서로 어떤 값이 될 때? 같은 값이 될 때 등호 성립하는 거니까 자 이때 A 값을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럼 A 제곱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2가 되기 때문에 A는 양수 값으로서 루트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A가 루트 1일 때 2루트 2분의 1이라는 최소값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끝! 자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상기평을 쓰는 내용이 조금 존재한다 정도의 얘기입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들 풀면서 잘 정리해 두시고 자 뒤로 한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거기 155쪽이랑 156쪽에는 상강함수의 덧셈 정리 증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 두 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쌤이 증명해줬던 거는 자 156쪽에 2번 박스에 있는 거 단위원에서 코사인 법칙이랑 정과정사의 거리 이용해서 증명해줬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한번 읽고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외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빈칸 채우기에서 자주 나온다라고 했어요. 한 번씩. 그래서 이건 알아놓는 게 좋고 자 뒤로 한 페이지 넘어가면 3번 박스에 157에 3번 박스에 1번 괄호 본다. 그쵸? 요 내용도 상강함수 덧셈 정리해서 사인 덧셈 정리할 때 간혹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 괄호 1번에 대한 내용은 한 번씩은 읽고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물론 2, 3번까지 하면 가장 좋긴 하지만 일단 1번이 가장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알아놓으시고 자 그럼 이제 158쪽으로 가서 삼각함수의 극한하고 자 이 내용 정리를 할게요. 자, 삼각함수의 극한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 계속 뒤로 나가냐고? 계속 나갈 거예요. 제가 거기 이상한 도형 나오죠. 거기까지 쭉 해야 돼요.
잠깐만. 백악방학공식 안 했구나. 백악방학공식 좀 보고 갑시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많이 안 쓰긴 할 건데 나중에 있잖아. 적분감을 써야 돼. 그래서 미리 여기서 익숙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근데 안 익숙해질 거야. 왜? 안 쓰니까. 신코코신, 코코신신은 자주 쓰니까 익숙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백악방각 공식 중에서 일단은 백악이 좀 더 쉬워요. 방각이 좀 더 불편합니다. 디피컬트를 못 써서 그런 건 아니야. 길어서 그래. 진짜 안 한다. 무시하지 마. 백악은 쓸 일이 좀 더 많습니다. 앞쪽에서 활용되는 내용이 많아서 방각은 나중에 적분할 때만 쓸 거기 때문에 많이 안 써서 불편해요. 좀 보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백악 공식부터 얘기를 할게요. 백악. 원래 백악 공식이 있고 3백악 있고 4백악 있고 5백악 있고 n백악 공식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중근, 도, 이중근이라는 표현이 생략된 거지. 세 번 겹치는 건 무슨 근이라 해야 반드시 삼중근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있는 백악도 그냥 2백악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2배 되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이 말이거든요. 사인의 2알파를 우리가 빨리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덧셈 변경 통해서. 얘는 뭐 더하기 뭐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니까. 그쵸? 그럼 얘가 사인의 알파 더하기 알파면 신코코신 따지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신이니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거 두 개 서로 어떤 값이죠? 같은 값이죠. 그러면 옆에 두 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인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가 후후 하고 튀어나왔다고. 그것만 알면 사인은 몇 알파를 찾을 수 있다? 2알파를 찾을 수 있다. 사인 알파 찾으세요. 수원에서는 코사인 알파를 먼저 찾았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할 거야 나중에. 상관없이 활용할 때 할게요.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코사인 알파 찾고 나서 코사인 알파 또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무슨 알파를 찾아야 되죠? 사인 알파 찾아야 되는 거죠. 일단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간편적인 예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과연 사인 알파를 찾는 무조건스러운 방법 또 뭐가 있을까? 이등변에서 가장 기본적인 보조선은 수직이 분분합니다. 그렇죠? 그럼 요각이 가로 쪽에 제가 몇 분의 알파가 돼요? 2분의 알파가 되니까 내가 사인 2분의 알파랑 코사인 2분의 알파는 좀 더 손쉽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2분의 알파라는 값이 몇 배 된 값이? 2배 된 값이 알파잖아. 그럼 사인 2알파를 떠올린다는 거지. 그럼 얘는 어때요? 2배의 사인 2분의 알파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인 2분의 알파는 여기서 3분의 얼마일 거고 1이 될 거고 코사인 2분의 알파는 3분의 몇 루트면 2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그냥 곱하면 되기 때문에 자 2 곱해서 9분의 2루트인데 2배 되는 거니까 9분의 4루트면 4루트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상가함수 할 때 미적분을 아는 아이들은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수능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다. 그럼 미적분한 애들만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있다는 거 1차적으로 잘 알아놓으시고 그러니까 알파라는 각을 통해서 알파라는 각에 대한 삼각비를 통해서 2배 된 각에 대한 사인 값들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맥락입니다. 근데 그럼 너네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보자. 이거 어디서 많이 쓰던 거 아니야? 특히 이렇게 주어진 식들에서 이거 양변 뭐하면서 제곱하면서 실정리 많이 한다. 그렇죠? 1 플러스에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k 제곱이다. 이런 거 많이 썼었다.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생각했어야 됐냐면 네가 이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의 제곱이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럼 여기서 네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 식에 뭐가 씌워져 있다면 루트가 씌워져 있다면 얘를 보고 이제 드는 생각이 뭐가 돼야 되냐면 루트에 1 플러스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루트에 얘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인식이었구나. 그럼 밖으로 나오면서 절대값이어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구나. 부호 판정해서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까지가 수원이었으면 이제 미적분에서는 이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를 사인 몇 알파로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2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결론을 정리를 합니다. 1 플러스 사인의 2알파가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의 코사인 알파의 제곱인식이구나 라는 것도 이제 인식을 하시면 돼요. 적어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사인의 대각공식 하나 배웠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의 대각공식도 있겠다. 그쵸? 코사인 대각공식은 코코 신신이니까 코코 곱해지면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신신 곱해지면 사인 제곱 알파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코사인 제곱은 일반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 그래서 첫 번째 이 코사인 2알파를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생각. 이게 또 유리하지 않을까요? 두 개의 값을 찾는 것보다 몇 개의 값을 찾는 게 하나의 값을 찾는 게 훨씬 편안하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방금 내가 사인 제곱 알파가 아니라 코사인 제곱을 잘 구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로 바꾼다면 코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 다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사인에 대한 대각공식은 감각공식 유도에 사용된다.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십시오. 왜 그런지는 쌤이 탄젠트까지 하고 나면 너무 명확하게 여러분들 눈에도 보일 거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코사인의 덧셈 정리 끝났습니다. 대각공식 끝났어요. 그럼 탄젠트의 대각공식, 탄젠트 2알파면 알파 더하기 알파일 겁니다. 1마 탄탄 1풀 탄탄 1마 탄탄 3풀 탄 이렇게 바뀌겠죠. 끝. 이게 탄젠트 2알파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대각공식이 완성이 됐는데, 자, 우리 아까 반각공식을 얘기를 했었다. 그렇죠? 대각공식이 각이 두 배 되는 거면 반각공식은 각을 반으로 줄인 것들의 표현인데, 생각해 볼까? 알파랑 2알파가 이렇게 보면 두 배 되는 거지만 이렇게 보면 반으로 되는 건 아닐까? 그럼 대각공식 안에서 반각공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목적으로 보면 삼각형 쌤이 아까 하나 그려줬었는데 결국에는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 절반인 여기 있는 이 각들 통해서 두 배 되는 각의 삼각함수 값을 표현한다는 목적인 거죠. 두 개의 값을 통해서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해봅시다. 내가 이 식을 막 뒤집어 엎어서 사인 알파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넘긴다 치면 코사인 알파도 찾아야 되잖아. 이 알파만 가지고 바로 사인 알파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생각이지. 다시 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 이렇게 절반된 각의 각들을 통해서 사인 2알파를 찾을 수가 있었어. 그럼 반대로 사인 2알파 값만 가지고 사인 알파를 찾을 수 있을까? 없다는 생각이야. 누가 필요하니까? 코사인 알파가 필요하니까. 이해했죠? 그럼 여기서 반각공식 유도가 불편합니다. 탄젠트 알파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기가 좋을까요? 여기서 탄젠트 알파가 어떻게 됩니다 라고 표현되는 게 무슨 각공식이다? 결국 반각공식일 거야. 두 배 된 각에 대한 정리가 대각공식이고 절반된 각에 대한 표현이 반각공식일 건데 얘도 표현이 불편합니다. 그 다음 표현은 뭐밖에 없을까요? 코사인밖에 없어요. 값이 하나당 하나가 매칭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각공식 유도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럼 코사인의 2알파가 1-2 사인 제곱 알파다 라는 구조를 자 이제 사인 알파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여기 두 개 자리 바꾸면서 2 사인 제곱 알파가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가 되는 거니까 결국 사인 제곱 알파를 표현해보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가 되는 거구나. 즉
즉 두 배 된 값에 대한 코사인 값만 있으면 나는 절반 된 값의 사인 제곱의 값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에서 자 반각 공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면 코사인에 대한 반각 공식이 만들어지겠다. 그렇죠? 그럼 코사인 제곱의 알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만 넘어가고 2 나누면 되겠다. 그치? 그럼 구조를 맞춰주면 얘가 2분의 1풀포가 됩니다. 유후 이렇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마코고요. 코사인 제곱이 2분의 1풀포가 됩니다. 그럼 이제 탄젠트 차이죠. 탄젠트는 아까 반각 공식 여기서 정리한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럼 탄젠트도 어떻게 됩니까? 예분의 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예분의 약 2분의 2분의 날라갈 겁니다. 분모에는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가 돼.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서 반각 공식들이 누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나중에 어디에서 쓰이냐면 적분에서 쓰일 거예요. 지금 앞에서도 쓰이는 건 나올 건데 적분에서 어쨌든 사용이 될 겁니다. 의미는 이렇게 갑시다. 자, 구조를 눈에 넣어놓는 건 좋으니까 왼쪽은 탄젠트에 대한 몇 차꼴의식이냐면 2차꼴의식이죠. 오른쪽은 삼각함수에 대한 1차꼴, 2차꼴, 1차꼴의식입니다. 그렇죠? 탄젠트에서는 일단 안 쓸 거예요. 미안해요. 적분에서 사용돼서 사인과 코사인 쪽의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사인에 대한 2차꼴의식인데 그게 몇 차꼴로 변형이 되냐면 1차식으로 변형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일단은 생각만 해놓으시고 배역 반각 공식은 거기는 보기 문제를 그냥 예시 계산하는 연습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랑 한 문제만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사인 알파가 3분의 2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알파라는 값이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사인 2알파 뭐라고 할 거고, 자, 두 번째 코사인 2알파 뭐라고 할 거고, 세 번째 탄젠트 2알파 뭐라고 할 거예요. 일단 배각 공식만 좀 써봅시다. 자, 사인과 2알파는 어떻게 바뀌었죠?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저거 한번 유도해보면 그냥 머릿속에 금방 들어가.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는 있으니까 무슨 알파만 찾으면 될까? 코사인 알파만.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알파를 찾기 위해서 삼각함수의 정의 따라서 알파라는 회전된 양은 이사분면에 있는 거고 여기는 동격 끝점에 무슨 좌표가 먼저 주어졌죠? y좌표가 2다. 그치? 그럼 동경의 길이가 지금 여기가 3인 상태니까 이 높이를 찾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는 거였습니다. 그럼 요 밑변 길이가 얼마나 되죠?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동경 끝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이런 생각이죠. 자, 그럼 코사인 알파는 얼마나 되고요? 3분의 마이너스 루트 5. 사인 알파가 3분의 2. 그 다음에 2배 되는 거라서 9분의 마이너스 4루트 5를 답으로 적을 수 있다. 자, 코사인 2알파는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유리한 걸 선정을 합니다. 나한테 사인이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편할까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로. 저 보면서 하면 됩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근데 1 마이너스 이거 제곱해서 2배 하면 9분의 8이 될 거라서 코사인 2알파는 9분의 1이 부른 거. 탄젠트 2알파 1만 탄탄 생각하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분의 탄뿔탄이니까 2탄젠트 알파 들어오나요? 그럼 여기서 탄젠트 값 찾아야 되니까 탄젠트 값 찾으면 탄젠트 알파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그대로 집어넣어서 얘가 1 마이너스에 제곱하면서 5분의 4. 자, 그대로 2배 될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 자, 5분의 1분의 무엇이니까 그냥 5. 묘하를 5 곱하면 분모에 남는 건 1이라서 생략될 거고 5루트 약분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4는 5 이렇게 정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배각 공식이고 이 관계를 반대로 뒤집어서 물어보면 무슨 각 공식을 생각한다? 반각 공식을 생각하는데 반각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 코사인의 배각 공식을 적어놓고 유도 한번 해본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끝! 자, 이렇게 배각 공식, 반각 공식 내용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상관함수 특강. 자, 이제 시작이야.
여기서 내신 한 문제, 수능 한 문제, 모의고사 한 문제, 진짜 다음 진짜 모든 과목 중에서 제일 가능해가지고 미적분이 그쵸. 미적분에서 가성비 같은 거 찾으면 안 돼요. 자, 지수로그의 극한을 알 때도 쌤이 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극한부터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삼각함수의 극한이니까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자, 사인 그래프 안에서 극한값을 한번 생각해 볼 거고, 코사인의 그래프에서도 극한값을 한번 생각해 볼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그래프에서도 극한값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사인과 코사인은 연속, 불연속, 연속 함수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연속 함수는 극한값이고 함수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사인부터 x를 무한대로 보내볼 거예요. 뭐 할까요? 그치. 발산할 겁니다. 진동하는 느낌. 손에 무한대로 보낼 필요는 있을까? 없어. 당연히 눈에 들어오는 거다. 그렇죠. K로 보내는요. 그냥 K에서 무슨 값이 될까? 함수값이고 함수값이 수렴합니다. 코사인의 극한은 발산하네요. 그치. K로 보내는 극한값 코사인 K가 되겠죠. 선생님 좀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치. 탄젠트는 연속 불연속? 불연속입니다. 이런 거를 논의할 수 자체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어차피 없을 거야. x를 k로 보낼 거예요. 특정 함수로. 탄젠트는 정의되지 못하는 정령 있지 않을까? 무슨 선? 정근선. 그래서 여기서 k는 정근선이 아닌 걸 얘기를 할게요. 정근선이 아닌 곳에서는 다 무슨 속이죠? 연속이죠. 그럼 그냥 탄젠트 k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정근선으로 갈 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얘는 뭐 할까요? 2분의 파이에 구극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무슨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2분의 파이에 자극하는 걸 가면요. 어디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얼마일까요? 이런 그래프는 알려준 적이 없잖아요. 사인은 어차피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놉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출렁거리고 있어요. 근데 분모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고 있어. 그럼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을까? 0. 그치. 자, 엄밀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sin x가 말부터 1까지 사이에 있는데 그럼 sin x의 범위를 부등식으로 만들 수 있으니 조임 정리 이용해서 양변에다가 x 나누면서 마이너스 x분의 1, x분의 sin x, x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양옆에 어디로 수렴하니까 0으로 수렴하니까 뭐 0으로 수렴할 수 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적을 필요는 없죠. 객관식이라면.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도 볼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무한대로 보내죠.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x 곱하기 코사인 x분의 얘는 오히려 곱해지는 값이 어디로 가고요? 0으로 가고 있고,
코사인 x분의 1은 물론 정의역이 복잡하니까 치환해서 생각해도 되는데 직관적으로 갑시다. 이 정의역의 x가 0으로 가면 결국에는 무한대 또는 무슨 무한대로 가게 될까? 음의 무한대로 가겠죠. 음극한 장을 따졌을 때. 그럼 코사인의 정의는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가면 어쨌든 얘는 계속 뭐 하고 있을 거야? 출렁출렁 어디서 어디까지 안에서? 마일에서 1까지 안에서 무조건. 그런데 그런 값들을 하나 0에 가까운 것을 곱하는 그럼 반드시 어디로 수렴해야 될까? 0. 이것도 엄밀히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적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양면 다 곱하면 x 곱하면 그리고 나서 x를 어디로 보내면 0으로 보내요. 양쪽이 어디로 수렴한다라서 0으로 수렴한다라서 0으로 수렴한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했나요? 자, 이렇게 말이죠. 자, 이런 극한 값을 찾으래요. 2탄젠트 x 플러스 2분의 그 시간을 어떻게 했네? 4탄젠트 x 마이너스 5분의 3탄젠트 x의 극한 값 찾으래요. x가 6분의 파이 마이너스로 갈 때. 얼마? 4분의 3. 뭐분의 뭐 꼴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그쵸.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아 네가 대장이구나. 탄젠트 나누면 얘가 최고차항 계수비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단편적으로 여기 있는 이 극한들을 가장 간단하게 이용한 극한의 표현들인 거고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한번 볼게요. 그럼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문제집에서 볼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리미트 x 0으로 보내면서 1-sin x분의 코사인 제곱 x의 극한 갖고 와야 돼요. 아, 저거 알려줘놓고 나한테 이런 거 계산하라고? 나쁜 사람. 자, x 0으로 보내면 분모 어디로 가요? 1. x 0으로 보내면 분자 어디로 가요? 1. 그럼 얘는 1 빼기 0분의 얼마? 1. 그냥 얼마다? 1. 이렇게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각도 좀 가집니다. 코사인 제곱이 1-사인 제곱이 되는 거죠. 1-사인 제곱은 1-사인과 1 플러스 사인의 곱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이제 이 코사인 제곱은 1-사인 제곱이고 1 사인의 곱이니까 약분된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럼 남는 식은 1 더하기 무슨 x? 사인 x 제곱이고 리미트 x 0으로 보낼 수도 있으니까 이 극한 값은 얼마? 이렇게 처리해줘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곱 공식 쓰는 내용들도 쭈룩쭈룩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도 가봅시다.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로 갈 때 코사인 x분의 시컨트 x 마이너스 탄젠트 x. 자, 시컨트 x 어디로 가는지 하나도 몰라요. 모르진 않아. 그래프를 모르는데. 그치. 그럼 얘는 보자마자 x 2분의 파이를 보내면서 심지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요. 분모가 0으로 가. 분자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을까? 0으로 가는 구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시컨트를 모르니까 번분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코사인 분의 1이고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 생각하면 위아래로 뭘 곱해야 될까요? 코사인을 곱해요. 그럼 분모에 누구 제곱분해? 그렇지. 코사인 제곱분에 코사인 곱하면 얘가 1 마이너스 사인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0분의 0꼴입니다. 날려야 된다는 생각이라는 거죠. 코사인 제곱 안에 1만 사인 제곱이 있고 그럼 이렇게 갖고 나고 나면 어디에만 사인이 남을 거다. 분모에만 1 사인이 남을 거다라는 사상이고 그래서 2분의 파이 넣으면 1로 갈 거니까 1 더하기 1분의 2에서 2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풀면서 이러한 내가 배웠던 내용들을 식을 변형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쓰이겠구나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냥 계산 문제인 거고요. 우리가 실제로 할 예상가함수의 극한은 한 페이지 넘어가서 나옵니다. 어디로 오시냐면 지금 160쪽까지는 정리가 끝이 났고 161쪽으로 오세요. 161쪽 170이요. 여기 기본 극한입니다.
다시 3분의 1 쓰고 있어? 안 돼. 이거 극한 얼마죠? 1. 근데 이거 극한 1인 이유는 자연대수 정의 이용해서 열심히 계산했었다. 그쵸? 바로 볼 방법이 없었어요. 막 약분도 안 되죠. 그렇지. 분모 어디로 가죠? 0으로. 분자도 어디로 가죠? 0으로. 0분의 0으로 극한이에요. 그러면 sin x를 인수분해하면 x가 튀어나올까? 그럴 리가 없잖아. 그치? 그럼 얘가 1 된다는 내용도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나 해줄 겁니다. 자, 리미트 x 0으로 갈 때 x분의 1로 코사인 x는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을 해볼까요? 분모는 어디로 가요? 0. 코사인 0은 어디로 수렴합니까? 1. 그럼 얘는 그냥 뭐 하는 상태니까 발산하는 것과 관심이가 없어요. 자, 리미트 그럼 x 0으로 보낼 때 x분의 탄젠트 x를 봅니다. 어디로 가고요? 0. 탄젠트도 0으로 가죠. 이것도 그럼 극한값이 관심이 있는 대상이에요. 자, 이것도 어디로 가냐면 1로 가요. 컷! 자, 이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배경 지식으로 알아보면 좋아요. 수원할 때도 쓰입니다. 반지름이 1인 셈이 4분원을 그려놓고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이거 뭐냐 사진 찍어서 집에 가서 연습해보라고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 A에 접하는 직선 하나 쓱 그어요. 여기 수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O를 지나면서 이 부채꼴 위에 있는 한 점을 지나는 동료 OP에 연장선을 그어서 여기다가 OAPT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회전된 양을 x라고 둘 거예요. 그 다음에 도형색의 넓이를 항상 비교할 건데 첫 번째는 OAP라는 이 삼각형 넓이. 자, 여기 노란색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OAP라는 이 부채꼴 넓이 비교하면 누가 무조건 클까요? 항상? 부채꼴이 당연히 항상 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 T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분홍색 직각삼각형. 그럼 이 직각삼각형의 크기가 항상 제일 어떨 수밖에 없을까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대소관계 안에서 조임 정리를 통해서 이 극한각들을 찾아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단위원의 반지름이 1인 상태일 거니까 여기 삼각형 넓이를 표현하면 자, 구변길이 1인 상태에서 끼인각이 x 되니까 얘는 2분의 1의 1의 제곱에 sin 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부채꼴은 반지름이 1mm 대상에서 자, 중심각 x 되기 때문에 2분의 1 r제곱 세타하면 2분의 1의 1의 제곱 x로 표현이 됩니다. 자, 직각삼각형은 여기 밑변이 1이고 자, 요각이 지금 x가 되는 거라서 밑변에서 높이 갈 때 탄젠트 곱해주기 때문에 탄젠트 x가 돼요. 아까 우리 밑변에서 높이 갈 때 사인 곱했고 밑변에서 밑변 갈 때 코사인 곱했죠? 밑변에서 높이 갈 때는 탄젠트가 곱해집니다.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제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탄젠트 x 이렇게 되는데 이 부등식의 관계가 항상 성립한다 이 얘기인 거죠. 결론 sin x가 x보다 항상 작아야 되고요. 탄젠트 x보다 항상 x가 더 작아야 됩니다. 뭔 소리야? x가 sin보다 위에 있고 탄젠트보다 밑에 있어요. 항상. 그래서 삼각은 대소관계가 이제 이 내용이 나와요. y x거든요. 사인 그래프를 그릴 거면 이 1차 함수가 무조건 어디에 그려야 될까? 밑에 그려야 돼. 근데 원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여기서 얘는 뭐 하는 상태일까? 접하는 상태야. 뚫고 지나갈 수 없잖아. 저 여기 접선이 된다. 원점에서.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사인이. 탄젠트도 원점 지나는데 x가 항상 위에 있어요. 그럼 0,0에서 이 뒤로 직선에 나왔다는 얘기니까 접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대소관계가 명확한 그래프입니다. 사실 사인이랑 탄젠트랑 x는 이해하셨나요? 미분 계수입니다. 원점에서 사인의 기울기가 얼마다라는 1이다라는 의미, 원점에서 탄젠트의 기울기가 얼마다라는 1이다라는 의미의 극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아직 사인과 코사인의 탄젠트의 미분을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으니까 저기는 극한을 통해서 이제 미분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그래서 저 내용을 일단은 여기 있는 부등식을 통해서 증명해야 돼요. 자, 어떻게 증명하냐? 몇 분이야? 48분. 48분이야? 기다려. 해야 돼. 이 부등식을 양변의 사인을 나누면서 표현을 바꿔요. 양변의 사인을 나누면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자, 여기에 리미트 x를 0으로 보낸 극한을 취합니다. 그럼 좌변 어디로 가고? 1로 가요. 나의 극한 표현이 sin x분의 x가 돼요. 원래는. 그럼 우변도 어디로 가죠? 1로 가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수렴? 1로 수렴. 네가 1로 수렴하네? 그러니까 무슨 수도 1로 수렴? 역수도 1로 수렴. 저렇게 만든 겁니다. 그럼 탄젠트의 극한은 어떻게 되는 거죠? 탄젠트 안에는 사인과 코사인이 있습니다. 그럼 쌤이 이 식을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을까? 얘는 자,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는 거니까 코사인 분모에 내려가면 x분의 사인 x에다가 코사인 x분의 1이 곱해지는 구조예요. 그럼 이 코사인분의 1은 어차피 어디로 수렴할 거야? x 0으로 가면 1로 가겠죠. 그리고 사인분의 x분의 사인 방금 위에서 어디로? 1로 수렴한다고 증명했으니까 탄젠트도 1로 수렴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컷!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x랑 여기 있는 x의 구조가 또 어때야 될 거고? 같아야 될 거고,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가 0으로 가는 속도가 똑같을 때만 1로 수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는 거 그대로 나옵니다. 리미트에 x가 0으로 갈 때 ln에 1 플러스 2x분의 탄젠트 3x의 극한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자, 분모에 몇 x 필요하죠? 3x 상쇄시키고요. 분자에 몇 x 필요하죠? 2x 상쇄시키고요. 자, 요래요래 극한가 얼마고? 1이고. 자, 요래요래 극한가 얼마고? 1이고. 그 다음 몇 분의 몇 남는다? 2분의 3 남는다. 이렇게. 이 내용들이 또 나온다는 거야. 사인과 누구를 빌어서? 탄젠트를 빌어서. 그래서 이런 계산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뒤에는 이제 예제 설명들 쌤이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모두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태고, 일단 이렇게까지 해서 아까 말했던 요 상식의 부등식들이랑 그래프의 위치감을 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거는 사진 하나 찍어 가십시오. 할 게 너무 많네. 그치, 이게 정상이야. 너네가 얘들아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미적분 자체가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미친놈. 너무 즐겁다.